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저 김프로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징역 2년으로 나왔죠? 네. 법정 구속됐고. 이제 판결의 정확한 자세한 내용들은 워낙 이제 여기저기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이들 다루셔서 세세한 내용들은 여러 차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미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잘못된 이유를 되짚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말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또 조목조목 나눠서 하는 거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런 얘기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야 다른 데서 많이 다뤘으니까,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고, 또 그거에 반박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니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왔으면 지금같이 했을 거냐. 네. 그 말도 엄밀히 따지면 또, 일리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아니, 무죄로 나왔으면, 그러면 적폐 판사라고 몰아붙였을 거냐? 그건 또 사법 정의가 일어났다고 할 거 아니냐? 결국 니네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중하다고 지난번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하고 했던 거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말이 되느냐라면서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조금 사실은 꺼림직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판결 직후에 내놨던 반응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억울하고 좀 말이 되냐 싶은 생각은 했고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빌미를 준 면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만 치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계속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사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2심도 남아있고 3심도 남아있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김경수 도지사 건 말고도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재판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지켜봐야 되나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억장이 뒤집힐 것 같은 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배드 뉴스군요. 좋지 않은데 꽤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불만족스러운 판사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없어서 고구마 한 100만 개 먹은 것 같은 상황이 앞으로 자주 연출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 여당에게 불리할 판결들이 속출할 것이다. 그렇죠. 그게 꼭 직접적인 이렇게 김경수 도지사 건처럼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대통령의 도덕성이나 내지는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런 거를 들먹일 수 있는 판결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요거 문제가 되면 조금 이 정권의 인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기가 막히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마 여러 차례 계속돼서 반복될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정부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법농단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불러다가
뭐 얘기를 해서 상의도 하고 네. 전략을 짜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아서 이게 뭐 형사처벌을 받네만에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네. 사법사상 잊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가미가 돼가지고 벌어진 일이라 우리 사법사에 있어서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나가지고 그걸로 처벌까지 막 받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기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가의 양심,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냥 불문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 제도와 시스템 이런 걸로 건드리기는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지금처럼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상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사법부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한 거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 않냐. 그래서 억울하면 2심 가가지고 다시 다퉈서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훨씬 더 주의해서 꼬투리가 잡히지 않을 방식으로 합법적이고 최대한 하여튼 뭔가 논리와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해낼 거거든요. 아니 씨발 그러면은 이게 뭔지 그림이 이제 잡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 여당 골탕 먹일 판결을 아주 최대한 정교하게 법리 구성을 해서 판단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큰 그림을 보고 크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차라리 스탠스를 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거거든요. 양승태 재판 내내 그리고 양승태와 임종원을 비롯한 이제 밑에 있는 법관들을 어느 정도나 사법 처리해야 될 거냐를 두고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위 법관들이 재판에 불려 나와가지고 뭐 형사처벌을 받네만에 하는 이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 손에 든 칼을 최대한 맘대로 휘두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얘기하기가 딱히 애매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이 건건이 반응하거나 건건이 분노하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은 싸움이 길기 때문에 건건이 분노하면 소진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2심에 가서 긴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싸워서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직접 증거가 없고 대부분의 추정이 많고 뭐 여태까지 했던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2심 가서 싸우고 3심 가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재판부의 구성, 이른바 적폐 판사라고 불려진 예전에 그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일들을 많이 했던 그거에 관여됐던 판사들을 처벌을 하는 문제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원칙대로 그냥 가고 다만 그게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관은 일반 검사들을 바꾸는 거하고 달라서 법관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실형을 살지 않는 이상은 탄핵 절차를 거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가지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렇게 사법농단을 저지르고 재판거래를 했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본인이 법률가의 양심 때문에 내지는 뭐 사회적인 압박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하고 사표를 쓸 거를 기대하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뭐 고구마 먹은 판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병이 나면 안 돼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문제가 있는 판사들을 뭐 국회 절차를 거쳐가지고 탄핵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판사들이. 판사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거나 내지는 평생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판사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가지고 계속 1등만 한 사람들이고 계속 야 잘한다 이렇게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도 뭐 정상적이라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모두 1등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중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서울중앙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 구조, 대법원에 모여서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큰 뭐 위협에 직면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자기들이 무슨 뭐 큰 잘못을 안 한 이상 어디 뭐 가가지고 책임을 묻거나 이런 일도 없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아마 위협적으로 다가올 텐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소심하기 때문에 이게 또 그 통이 크거나 막 뭐 나와가지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라면 근거를 대서 무조건 불리하게 판결을 하는 것들이 쏟아 나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지 않은 판사들도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사법부의 행태가 너무너무 못마땅해가지고 계속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목소리를 내고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미 상당수의 이제 고위직에 있는 조금 연조가 있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이제 몸이 무거우신 분들 중에서 왜냐면 자기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아니 늘상 몇십 년 이 전통에 따라서 늘상 하던 대로고 옛날에는 사실 더 했다. 근데 많이 정화돼서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어느 조직인들 이 정도가 없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억울해하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만약에 법대에 앉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될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 많다 그러면 여기서는 건건이 분노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이 나라에 뭐 사법부에 정의도 없고 희망도 없나 보다 모르겠다 나는 관심 끊고 사는 게 내 정신 건강이 좋으니까 관심 끊을란다 하고 끊으면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렇죠. 절망하면은 좌절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으시고 이런 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했는데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보자 하고 차라리 케이스를 모으시는 게 또 그랬네? 그래. 얼마나 막장으로 가는지를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1심 판결이 나오고 2심, 3심 가서도 지금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렇게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 탄핵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 캥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캥기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도 직접 증거보다 정황 증거가 많고 뭔가 판례에도 어긋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형사법의 대원칙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으면 이거 좀 그러다가 좀 억울해 보이는데 무죄가 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별나게 이 건에 대해서만 정황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다 전부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불리하게 판결을 했는데 이 판결이 조금 무리한 판결이라고 볼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많기 때문에 이게 2심, 3심 가서 동일하게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 김프로. 그러면은 김프로 보기에도 김경수 1심이 2심 가서 엎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엎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재판부가 누가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자기가 뭔가 이 적폐 세력으로 몰려서 그거에 가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재판부로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2심에서는 당장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은 상태고 뭐 누가 탄핵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판사들이 조금 그런 뭐 이른바 적폐 판사들이 재판을 맡게 된다 그러면 판사들이 좀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2심도 질질 끌고 가져가다가 또 불리한 판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심 올라가겠죠. 3심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만약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은
유지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고법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그게 대법원 올라가서 확정되는 동안에 길게는 막 한 2, 3년, 3,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 관심에서도 다 잊혀지고 재판 받는 사람들만 힘들고 그게 나중에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냐? 현실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다 이미지는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지은 것처럼 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뭐 무죄가 난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역사적인 의미를 찾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버티는 놈이 이긴다. 아하. 그러려면 버텨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건건이 나오는 이런 판결들에 막 일일비해서 분노하시기보다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아예 기대치를 굉장히 대폭 낮춰가지고 이런 판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 정도까지 아마 계속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차라리 그냥 모아두고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요거는 버티는 놈들이 이긴다고 했으니까 네. 니네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보자. 왜냐하면 이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재판을 거래하고 예. 뭔가 이렇게 뒤에서 짬짬이를 했는데 이거를 나서서 옹호해주고 뭐 사법부의 뭐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까발리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러면서 엄호 사격을 해주고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 하고 지금 이러면서 2년을 온 거거든요. 예. 양승태가 구속되기까지 한 2년이 걸렸잖아요. 예, 예. 근데 처음 이탄희 판사가 이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쓰고 난 다음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뭐 수차례 하고 진상조사만도 법원에서 3차례나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다 지나오면서 그냥 덮자. 이거 까발려지면 누가 좋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덮고 그냥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왔는데 임계치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물이 끓듯이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터져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기술 써가지고 지나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을 쓰면 쓸수록 기록되고 나중에 굉장히 면구서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버텨야 되고 그 과정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저는 상당한 희생을 당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겪지 않아도 될 지금 그런 고통, 고생 이런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일단 잘 버티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더 크게 돌아오는 날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가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좀 걸려서 답답하긴 하죠. 근데 지금은 이 사법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버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자세를 조금 달리 먹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뭐 지금 사법 적폐 세력들이 농단을 부리는 사이에 뭐 도전 공백이라든지 또 정권이 입을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삼권 분립이 잘 된 나라였습니까?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우당탕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해법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원칙대로 판사 탄핵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뭐 그렇죠. 불필요하게 뭐 너무 이제 피로감이 높아서 정권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뭐 하거나 내지는 뭐 판사들의 탄핵을 뭐 이렇게 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조절을 하자라는 유혹에 휘말릴 수가 있죠. 왜냐면 이렇게 거항이 저세고 뭐 저렇게들 난리인데 이거 너무 계속 끝까지 들추기다가는 오히려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접으면 집니다. 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져요. 앞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고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들춰봤자 들춘 놈들만 피곤하고 결국에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다 이기는 거 아니냐라는 학습 효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울었다 싶으면 양승태가 유죄 나올 것 같습니까? 가서 나중에 적당하게 또 무죄가 나오고 무죄 나오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힘들었다는 둥 이러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 내지는 뭐 지지도의 등락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아니 정무적으로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피로도가 높아서 지지율이 혹시 빠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그래서 한 번은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원칙대로 기준대로 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법사에 아주 오래 남을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뒤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판사들도 예외 없이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길기는 하고 어렵기는 했지만 버티다가 임계점을 넘어서 지금 분노가 막 끌어차고 넘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거라 단칼에 그냥 한 방에 딱 이렇게 고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뇌수술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뇌수술 한다고 뭐 금방 좋아지나요? 반창고 붙이고 뭐 아까짓기 바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뒤에 후속 치료도 해야 되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끝까지 아무튼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빨리 덮고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버티면서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좀 힘들긴 하지만 법대로 안 해서 원칙대로 안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잡는 방법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맨 처음에 그 왜 이제 대전부하고 저하고 얘기를 시작했을 때 우병우라는 이름도 못 꺼내고 뭐 우향우가 어쩌고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사법부가 정말 잘못된 것이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다 만천하에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데만 2년 반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탄핵도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원칙대로 가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급 분립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탄핵이 됐는데 그거하고 같은 정도의 파워거든요. 사법부의 수장이 그건 이제 선출되지도 않고 따지고 보면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6년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도 전직 대통령들은 뭐 이 정권이 바뀌면 사람들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많아지니까 이런 걸 떠들쳐가지고 뭔가 지난번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 부도덕한 사람들을 뭐 처단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영광 있었지만 사법부는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판사들이 자기들끼리 자성의 목소리를 내서 사법파동이 있다가 사법파동도 여태까지 4차 사법파동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다 끝은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왜냐하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힘 있는 놈들이 버텨서 이기는 건데 이거를 한 번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가져갈 동력은 없으니까 매번 마지막에는 그냥 흐지부지 되면서 그래도 이제 결과로 조금씩 나아진 진보를 이루어왔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사법부가 뒤집어지고 사법부에 수장했던 사람이 지금 수감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만큼이나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판사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답답한 판결들을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런 판결을 내리는 세력들 또 판사들 그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사에 영원히 그 이름 남을 거야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마음가짐은 건건히 분노하면 분노하다가 지치니까 조금 가볍게 먹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돼요. 이렇게 됐다가는 내 이름 석자가 아주 굉장히 한 치욕을 오래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사람들이 떨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고민하는 게 낫고요. 왜냐하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건건히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면 반대되는 진영에서 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한 판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방을 시작하면 공방이 벌어지는 순간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네들의 의도에 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차라리 더 재기발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오래 기억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을 처단하자고 막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에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오래 싸울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거라고 보이고요. 이 정도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긴 싸움이 될 거니까 길게 보고 길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법적폐청산이 어렵다는 거, 그거는 모르지 않았지만은, 정말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것도 모르진 않았지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결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 혹은 그런 식으로 판결하는 이 판사들을 어떻게 사전에 제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김경수 판결을 받는 이 상황은 좀 참담하더라고요. 그 성청호에 대해서 저 사람 적폐 판사다 이러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론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사달이 일어난 마당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그 모델이 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다른 대책이 지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저렇게 잘못해놨는데도 딱히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제대로 된 판사가 있는 거를 상정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적폐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제대로 된 판사가 법대로 원칙대로 엄한 판결을 빵빵 내린다고 하면 못 끌어내리잖아요. 끌어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양심을 가진 정말로 법관의 양심을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라서 지금은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텐데 저는 결코 그렇게 희망이 없다거나 절망적이라거나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것이요. 이미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거는 실제로 법원에 있는 수많은 판사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분노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따져보면 내부에서 동요가 없었다면은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을 그런 양승태 구속안이었겠어요. 그럼요. 따지고 보면 대중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어요. 양승태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이 정도 될 때 사람들이 반짝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2년 넘게 시간이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이걸 누가 김프로 정도나 매주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얘기를 했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판사들이 단식도 하고 뭐 아고라에 글도 쓰고 나와서 얘기도 하고 사표도 쓰고 막 이러면서 각자 역할을 다 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이 시스템 하에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중차대한 시기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중차대하게 선제적으로 뭔가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막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판사의 자리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판사의 자리에는 사실 그런 정무적인 능력보다는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앉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못해가지고 계속 욕도 먹고 있고 답답하게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는 있지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등 떠밀려서 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가 조금 지나고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포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보다는 굉장히 진보된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법원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시기가 조금 걸리기는 할 텐데 분명히 온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막 퇴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퇴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뭐 우리 시민들이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적당히 덮고 지나갑시다만 안 하면 분명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적폐청산이 박근혜 탄핵이었다면 사법부 적폐청산 이것도 박근혜 탄핵만큼 그만한 에너지와 공력이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프로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